다시 한번 손을 맞잡고 들어서 높이 손을 한번 맞잡고 들어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후보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기호 1번 박수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오늘처럼 착잡하고 발걸음이 무거운 적이 있으셨습니까?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죽느냐 사냐의 기로에서 선거인단 여러분의 대의를 쫓는 현명한 투표만이 이 당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권력을 농단하고 민생을 외면하는 박근혜 정권,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를 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대신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선거에서 계속 연패한 이유는 패배로부터의 교훈을 얻지 못하고 냉정한 평가와 엄정한 책임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땅콩 사건에 의해서 보듯이 국민은 지도층에게 요구합니다. 잘못에 대한 반성, 사과, 결과에 대한 책임지는 모습을 말입니다. 극히 상식적인 것들입니다. 우리 당이 이러한 상식마저 갖추지 못한다고 판단이 된다면 어느 국민이 이 당을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2012년 대선평가 백서는 우리 당의 발전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012년 4월 11일 총선의 패배에 이어 18대 대선의 패배로 중대한 난관에 처해 있는 민주당이 신뢰를 얻기 위해 우선 가장 시급하게 실천에 옮겨야 할 덕목은 그동안 당을 이끈 지도자들의 책임윤리이다. 중대한 과실로 총선이나 대선에 패배한 세력은 임기 이후에 당권에 도전하는 과획을 자제하고 책임지는 풍토를 조성할 것을 권유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실패로부터 얻은 교훈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따르는 순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혹여 그동안 국민을 길들이게 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이 살 길은 국민이 요구하는 혁신과 변화입니다. 첫째, 책임과 반성의 풍토를 먼저 조성해야 합니다. 변화와 혁신의 대상이 되는 그분들이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총선과 대선의 실패에 책임 있는 분들은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 당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사회복지, 남북 화해 협력 기조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통진당 해산에서 보여주는 국민의 여론을 존중해야 합니다. 국민들로부터 쓸데없는 오해와 비난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실사구실을 해야 합니다. 강변일도의 투쟁 정당 이미지를 벗고 생산적이고 대안적인 정당으로 거듭해야 합니다. 거대한 담론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작은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동지 여러분, 전대에서 이 박수선이가 당대표가 됐다는 점을 한번 상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계파도 조직도 없는 제가 당대표가 되는 것은 계파 패권주의가 자연스럽게 완전히 해소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교적 주목도가 낮은 그러나 이야기거리가 있는 제가 당대표가 되는 것은 2002년 노무현 후보처럼 대이변이 되어 국민들의 관심은 폭발하고 이목은 집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승리의 열쇠입니다.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저는 주인이 되는 당대표가 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을 주인으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주인이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2016 총선, 2017 대선의 승리의 영광을 당과 당원 여러분에게 바치겠습니다. 저 박수선 불사조 오뚜기 해내겠습니다. 저 박수선이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동지 여러분, 누구나 위기를 말합니다. 지금 같은 위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당이 백척간두에 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과연 당을 살리려는 절치부심이 있는 것입니까? 이번 전당대회부터 달라지겠다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이대로 가면 우리다 내년 총선에서 희망이 없습니다. 수도권 전멸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총선에 나갈 선수들이 다 계십니다만 당 지지도 20% 가지고 후보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들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총선 참패하면 대선도 필패죠. 맨날 2등만 하는 만년야당 되고 맙니다. 우리 당 이번 전당대회에서 다시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개파 따지고 지역을 나누고 과거 상처를 헤집고 누구는 되니 안 되니 합니다. 정책과 비전은 간데없고 네거티브만 자욱합니다. 전당대회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기는커녕 절망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당원 동지들께 호소합니다. 경쟁하는 후보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당을 살리는 전당대회,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전당대회를 함께 만듭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지 여러분,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하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누가 대표가 되면 우리 당을 이기는 당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누가 대표가 되면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누가 대표가 되면 정권 교체의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누구를 우리 당의 얼굴로 원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그 사람입니까? 2월 8일 당대표가 선출되면 다음 총선까지 14개월입니다. 예비후보 등록이 불과 10달 후입니다. 이미 총선은 시작됐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간발의 차이로 낙선의 눈물에 흘린 수도권 위원장님들, 지역주의의 벽을 넘기 위해 한 발 한 발 힘들게 전진해온 어려운 지역의 위원장님들, 낮은 당 지지도 때문에 재선이 불안한 의원님들, 누구의 손을 잡고 다니시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당선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제가 당대표 경선에 나간 이유입니다. 대선 후보를 한 제가 무슨 당대표에 연연하겠습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 상처받지 않으려고 회피한다면 역사 앞에, 그리고 우리 당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지 여러분, 사직성의 각오로 나섰습니다. 저의 정치 생명을 걸었습니다. 다 함께 손잡고 하나가 돼서 이기는 당 만들겠습니다. 제가 당원 동지들로부터 받았던 특별한 사랑을 총선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기필코 정권교체 이루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어 경제와 민주주의가 함께 성장하는 지방 군권공화국과 통일시대를 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동지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 문재인이 하겠습니다. 저 문재인과 함께 해주십시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이 우리를 자신의 정당이라고 믿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정권교체와 재집권을 가능하게 했던 우리 국민은 우리 당을 중산층과 서민, 보통 사람들의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역사를 찾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랫동안 승리에 굶주렸고 그래서 2016년 총선 승리를 열망합니다. 2017년 새로운 정부를 반드시 세워야 한다는 각오가 저를 다시 새롭게 합니다.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 막판 여론조사는 승부를 알기 어려웠습니다. 단 하나의 조사가 남았을 때 질문은 4개였습니다. 누가 강한 후보인가? 누가 미래 비전이 있는가? 어느 후보가 미국의 가치에 가깝다고 보는가? 오바마 대통령은 이 3개의 질문에서 졌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를 이겼습니다. 그 질문은 누가 보통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느냐였습니다. 절체절명의 이 시간 우리는 전당대회를 잘못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길에서 대권 당권 논쟁은 당면 개정 논란은 국민에게는 헛개비입니다. 저는 당의 이름이 무엇이든 대권 주자가 누구이든 오직 우리 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깃발만을 뼛속에 새깁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신뢰, 그것이 유일한 답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대로는 안 됩니다. 친노 비노의 대결로만 가면 새로운 길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국민은 우리 당의 전당대회를 통해 터져나오는 새로운 민생의 소리를 듣고 싶어합니다. 새로운 약속의 미래를 보고 싶어합니다. 정쟁이 아니라 민생과 미래가 우선하는 전당대회를 보고 싶어합니다.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 저라면 집권 경험과 관록을 바탕으로 통일의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거기에 평화와 한국 경제의 활로가 있습니다. 지역을 대표 당선의 발판으로 삼을 일이 아니라 전국 정당, 대중정당의 깃발을 마땅히 들어주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김대중 대통령의 시대를 이어받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의원님, 저라면 사심없는 집권 전략부터 제시하겠습니다. 부산 불출마 선언도 대세론도 지금은 정답이 아닙니다. 오직 패권 포기와 개파 해체 선언을 우리 모두는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새로운 통합으로 출발하는 선언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우리 모두는 노무현 대통령의 시대를 함께 이어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집권 전략은 오직 낡은 과거와의 결별입니다. 지역맹주, 개파연합, 지분 나누기는 없애야 합니다. 기득권에 갇혀 연연할 때 국민은 민주당을 버렸습니다. 혁신의 깃발을 들고 미래로 전진할 때 국민은 언제나 민주당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희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 정부의 영광, 참여정부의 명예를 넘어 2017년 마침내 시민의 정부로 나아가야 합니다. 희망의 출발은 리더십의 전면 교체입니다. 리더십 교체보다 더 강력한 야당의 길은 없습니다. 세력 교체보다 더 완벽한 통합의 길도 없습니다. 세대 교체보다 더 확실한 승리의 길은 없습니다. 2017년 대선에 뛰어가야 하는 모든 대통령 후보를 살리는 대표, 2016년 총선에서 모든 기득권 싸움을 저지하고 하나가 되어 승리하는 대표, 그리고 오직 새로운 시민의 정부 수립에만 목숨을 거는 대표가 되겠습니다. 한 번 대표하고 끝나는, 한 번 더 대통령 후보하고 끝내는 것이 아닌 지난 날을 반성하고 우리 당의 10년을 책임져 나갈 무한 책임의 우리 세대의 약속이 되겠습니다. 2017년 구름 같은 인파가 상황구장에 모여 서민과 중산층의 대통령 후보를 만드는 대권 코리안 시리즈를 제안합니다.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 통합을 디자인했던 그 열정으로 다시 중원의 사령관이 되어 우리 당의 대선 후보를 2배로 키워내겠습니다. 대구 경북의 자존심 김부겸, 노무현 정부의 설계자 문재인, 천만 서울 시민의 친구 박원순, 새로운 정치의 상징 안철수, 중원의 새로운 별 안희정, 화합의 대명사 정세균, 그 외에도 누가 골을 넣어도 함께 기뻐했던 저 월드컵 전사처럼 모두 다 하나가 되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겠습니다. 정당혁명의 불길에 저를 던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거가 좋습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러나 선거는 이겨야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일찍 인천시당 신년하례에 갔습니다. 이강이라고 하는데 제가 어젯밤 세어봐도 중앙위원회는 컷오프에 통과되려면 딱 2표가 더 필요하더라고요. 인천에 가서 홍영표, 박남춘 의원이 저를 찍는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울에 급히 와가지고 우리 정대철 상임고문도 저 찍는다고 약속했습니다. 만약 거짓말하면 요즘 땅콩 부회장 아시죠? 이 세 분은 분명히 박지원 찍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개파 독점과 분열로 패배의 길로 갈 것인가? 통합과 단결로 승리의 길로 갈 것인가?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신노냐, 비노냐를 떠나서 오직 당이 잘 되는 길이 무엇인지 마음을 열고 상생의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당 대표를 뽑지 대통령 후보를 뽑지 않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당의 분열을 막을 수 있는가? 통합 대표인지 여러분이 더 잘 알 것입니다. 누가 싸울 때는 제대로 싸우고 양보할 때 감동적으로 협상했는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강한 야당을 이끌 대표가 누구인지 잘 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박지원이가 당대표가 되면 당을 떠나겠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안 들어봤습니다. 저 박지원이가 되면 이 당에서 대선 출마를 못하겠다 하는 분도 없습니다. 저 박지원이가 당대표가 되면 정부 여당에 끌려다닐 거라고 걱정하는 우리 당원도 한 사람 없습니다. 당이 필요할 때 늘 박지원이는 앞장섰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분열을 막는 대표, 투쟁도, 협상도 잘하는 대표가 되겠습니다. 저의 2번의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으로 검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긴밀히 소통을 해서 힘과 지혜를 빌려 쓰면서 총선 승리와 대권 승리의 길로 매진하겠습니다. 저의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채워주실 그러한 소통도 게으르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목표인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제가 당대표가 되어 당의 침체와 무기력을 벗어던질 혁명적인 변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석패율제를 도입해서 취약직에서 도전해온 후보들의 국회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도 소위 전략지역에 비례대표 2명씩을 배정하고 광역 기초의원 중에서도 비례대표 각각 1명씩을 추천해서 당을 위해 헌신해온 분들이 국회에 진출해서 당의 지지도를 10%만 더 올린다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도당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과 당비 지원을 크게 늘리고 공천권과 인사권도 대폭 넘기겠습니다.
민주정책연구원의 시도 지부를 설치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겠습니다. 지역위원회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중앙위원 여러분, 저 박지원이는 오직 사심없이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에 매진하겠습니다. 대선 후보를 위해서 기꺼이 저를 희생하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총선 후보를 위해 모든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오직 여러분을 위한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꼭 박지원이 우리의 집권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5번 조경태 후보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위기에 빠진 새정치 민주연합을 여러분과 함께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당이 위기상황이랍니다. 이 위기상황에서는 선당 후사의 자세를 보여야 됩니다. 선당 후사는 말로만 할 것이 아닙니다. 실천해야 될 때입니다. 저 조경태가 여러분과 함께 선당 후사를 실천하겠습니다. 저 조경태에게 맡겨 주십시오. 저는 불모지 부산에서 5번 도전해서 2번 떨어지고 3번 당선되었습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58.2%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려운 지역에서 이기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중앙위원 여러분, 이제 총선이 1년 남았습니다. 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와 과감한 개혁과 혹독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중앙위원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역을 뛰어넘고 계파를 뛰어넘어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 냅시다. 여러분, 저 조경태에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